네, 이제 오늘 시장 분석해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시장 보기 시시각각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교보증권 백주현 차장과 JB스타 김남 팀장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만큼의 추가 상승은 안 나왔던 하루라 그래도 조금은 아쉽긴 했는데요. 장 마감 지수 함께 확인하면서 우리가 챙겨야 할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38포인트 올랐던 코스피, 오늘은 9포인트 조금 넘게 밀려났습니다. 2015포인트 선입니다. 어떤 이슈 잡혔는지 첫 번째부터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어제는 좋았던 것만 점검을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안 좋았던 거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철강주들의 움직임이 좋지가 않았어요. 코스피 시장 업종 내에서 철강 금속 업종 지수가 가장 낙폭 두드러졌었고요. 수급으로 봐더라도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모두 철강주는 팔고 나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지 점검해보겠습니다. 오늘 현대제철, 포스코, 현대하이스코 등등에서 1에서 2% 이상의 낙폭 키우면서 마감됐는데 백주현 차장님, 이렇게 철강 금속주들이 밀려났던 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일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계속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물론 저 개인적인 사견이겠지만요. 이런 경기 민감주와 소재주들 그 업종의 순환매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키 맞추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기술적으로도 이제 직전 고점에 대한 부담들이 있었고 네. 사실상 지수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특히나 수익을 기반으로 했던 다시 한번 전차 군단들 특히나 삼성전자를 위시해서 지수를 2000포인트 이상 올려놓았지만은 다른 업종들 순환매되고 있는 기타 경기 민감주 부품 업종이라든지 소재 업종들은 역시나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제 매력도가 한계 임계치에 다다르면 다시 한번 박스권 내에서 상단부에서 부딪히고 내려오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고요. 역시 철강 업종들도 마찬가지라고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전일 사실상 그 실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IT라든지 자동차 업종들이 상승을 하면서 상승폭이 사실은 기대치 이상이었고요. 오늘 거기에 따른 이익 실현 물량들, 특히나 펀드를 통한 환매 물량이라든지 바스켓 안에 담겨져 있던 이런 그 철강 업종들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해서 좀 매도들이 일부 종목에 좀 많이 또 몰리는 현상들이 왔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요. 전체 종목에 대한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업황들이 개선되기 위한 모멘텀들이 발생되는 시점까지는 네. 계속해서 이런 경험적인 현상들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단지 이제 철강 업종들이 기본적인 밸류에이션 매력들은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하단부던 지금 박스권 밴드에 중간 밴드가 온다라고 하면 매수 관점의 접근을 계속해서 유효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해주신 대로라면 삼성전자나 자동차주도 오늘 좀 밀려 내려왔어야죠. 근데 안 밀리더라고요. 유독 철강주들 그동안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렇게 조정받는 이유는 그렇게 큰 우려감 때문만은 아니고 전반적인 그 수급 상황에서 키 맞추기 장세의 네. 한 종류일 뿐이다. 네, 이 정도로요. 그렇습니다. 김남 팀장님께서는 생각 어떠세요? 오늘 이 종목 여러 개 가운데서도 고려아연의 경우는 외국계 창구 그 매도 1위 종목으로 이름 올리기도 하더라고요. 네네. 우려스러운 거예요? 아니면 비슷한 시각이세요? 저도 조금은 비슷한 시각이고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또 금값이 또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 때문에 또 일시적으로 이런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은 지난주에 철강 업종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아웃퍼폼했던 업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기술적으로 또 직전 고점 부근에 그 자리하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네. 다소 좀 붙이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단기적으로는 저는 좀 눌림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래도 한 번쯤 견뎌볼 만하다라고 지금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쪽에서 그동안 작년부터 9월 달부터 철강제 가격이 계속해서 좀 올라와 주면서 업황이 다소 여건이 좀 좋아지는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도 상당히 좀 개선이 됐었고요. 결국 이제 철강 업종은 가장 중요한 시장은 이제 중국 쪽을 바라봐야 되는데 중국의 도시화 계획에 따라서 계속해서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었을 때에는 희비가 조금 엇갈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보면 양적 완화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오늘 나왔습니다. 네. 양적 완화 그 기간을 두지 않았고요. 무제한 양적 완화를 실시하겠다라고 한 만큼 사실은 이 무제한이라는 단어 속에서 언제든 조기 종료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더 시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양적 완화가 조기 종료된다라고 하면 경기 민감주들은 다소 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주에 가장 좀 많이 올랐었던 업종 중에 하나인 철강주가 좀 대표가 됐었던 것 같고요. 겸사겸사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었던 것 같고 전차 군단만큼은 이제는 경기 민감주들하고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시장 그리고 지수를 견인을 하기 위해서 전차 군단만큼은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조금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수가 밀려나도 전차 군단의 그 상승폭 정도만 줄어들었지 뭐 크게 밀려나거나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질 않아요. 백준 사장님 한 가지만 더요. 오늘 중국 증시 좀 많이 밀려났던데 이 철강주들 하면 또 중국 쪽과 그래도 좀 연관을 지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일정 부분 좀 영향도 있었다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예, 그렇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뭐 이런 모든 원자재라든지 그다음에 뭐 유가증권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하락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라든지 그다음에 경기 상승에 대한 이제 상방에 대한 바운더리가 져진다라고 하면 역시나 그런 부분들이 가격의 상승의 요인들을 저해할 것이고요. 이런 그동안에 이제 중국에서 철강 가격들이 상승을 하면서 뭐 이제 고로 업체들이죠. 이런 이제 그 절연을 하고 있는 업체들도 재련을 하고 있는 업체들도 역시나 이제 이익 모멘텀이라든지 성장 모멘텀이 부재하다라고 하는 이제 연결고리 상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뭐 모든 주가가 이러한 이제 쬐끔한 모멘텀 자체가 또 이 변동성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시각에서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뭐 고려한도 마찬가지고 현대제철이나 포스코들은 중간 가격대가 온다라고 하면 적극적인 매수 관점의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뭐 서두에 말씀드렸던 IT 종목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나간다는 부분들도 역시나 전년도의 실적이 확인됐지만 환율의 영향을 받는 1분기 그다음에 이제 환율의 영향을 받았던 1분기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면 IT 종목들이나 자동차 업종들도 충분히 이제 수익 가치를 확인해야 되는 시점이 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에서 대응 전략은 계속해서 박스권과 혼합 전략을 써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역시나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전략을 구사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빠릿빠릿하게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더욱 어려운 주식시장 아닌가 싶어요. 우리 첫 번째 이슈로는 안 좋았던 거 하나 넣어봤고요. 이번 두 번째 이슈는 반대로 좋았던 종목군데 한 개 넣어봤습니다. 확인하러 가시죠. 타이어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아주 좋았습니다. 어제도 물론이고요. 오늘도 시장 밀리는 가운데서도 아주 강했습니다. 이유 살펴봤더니 전 세계 그 타이어 업황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그 대장 업체라고 할 수 있는 그 미쉐린이 지난달 타이어 판매가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유럽 빼고요. 특히 중국에서 신규 타이어 판매, 교체 타이어 판매 모두 판매량이 굉장히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국내 타이어 업체들에게도 좀 호재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 자, 백준 사장님, 지금이라도 살까요? 뭐 계속해서 이제 제가 이어지는 이제 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역시나 뭐 자동차 부품의 대장이라고 하는 이제 모비스 뭐 이런 종목들이 온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그 이후에 순환매에 관심을 둬야 되는 것은 1차 부품주와 그다음에 소재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이제 글로벌 경기 이제 둔화 우려감에 대한 것들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업황의 이제 모멘텀이 될 수 있지만 좀 편협적으로 국내 시장만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 오늘의 상승은 역시나 그 수급 공백을 기반으로 한 업종의 순환매라고 저는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었던 부품주와 소재주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울 것이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제 환율에 대한 영향이 반영되는 1, 4분기 실적을 본다라고 하면 역시나 대형주, 삼성전자를 비롯한 현대차, 기아차들도 그 시점에서는 물량을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해놓고 실적을 확인한 이후에 접근을 해야 될 것이고요. 단지 이런 소재주와 부품주들은 전년도 실적을 일단 기반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저평가, 그다음에 가격에 이제 그 싸다는 가격에 대한 메리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대폭의 상승, 그다음에 지수와 반대로 움직이는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IT 부품주와 소재주에서도 나타나고 있고요. 역시 자동차 관련주들, 뭐 타이어 관련주들도 이제 저는 그러한 맥락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연속성에 대해서는
크게 후한 점수를 주진 않겠다. 예, 일단 전방산업군이나 완성품 업체들이 네. 실적이 발표되는 시점까지는 어느 정도 박스권에 잡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요. 박스권 하단부에서는 매수 관점의 대응이 유효할 것이고, 그다음에 전방산업군이나 이런 완성품 업체들이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뭐 2차적인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놨다가 네네. 이런 이제 큰 폭의 변화가 온다라고 하면 조금씩 현금화를 해서 수익 실현하는 전략들이 아직까지는 그런 관점이 더 유효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김남 팀장님께서는 타이어 네. 관련주들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저 역시도 아주 긍정적으로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오늘 미쉐린이 발표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유럽 시장 쪽에서 개선했다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2013년도 타이어 시장에 키를 쥐고 있는 시장은 또 유럽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이 유럽 쪽에서 좀 그 성장하고 있는 지표들로 좀 발표가 되었다라고 하면 훨씬 더 분위기가 좀 고조가 되면서 좀 길게 끌고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오늘 타이어 관련주들 종목별로 좀 희비가 엇갈렸다라고 저는 봅니다. 오른 종목들도 있지만 오른 종목들 안에서는 상당히 좀 급등을 한 종목들이 있고 그렇지 못했던 종목들이 있는데, 급등을 했던 종목들의 그 기술적인 자리를 보게 되면 자동차 부품주들 전부 웬만해서 2주 전부터 벌써 흐름을 보이기 시작했고, 그동안 많이 올라가지 못했던, 오히려 좀 정체가 됐었던 그 종목들이 오늘 좀 급등을 보였던 것을 좀 감안을 해봤을 때 네. 역시나 유동성 장세에서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업종, 그 가운데 종목들이 올랐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고요. 중장기적으로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을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확실히 유럽 시장이 조금 살아나야 될 것 같은데, 네네. 물론 경기가 완전히 지금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기는 아직 그 불확실성은 좀 존재하고 있지만 2012년도보다는 조금은 나아진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시장은 유럽 시장이 좀 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그 지수로, 그 지표로 확인이 되었을 때 좀 더 타이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끌고 갈 필요성이 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소 좀 보수적으로요. 그럼 네. 그런 전제 조건이 모두 부합이 된다면, 유럽에서 정말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한다면 타이어 관련주들 가운데서 몇몇 안 되잖아요. 몇 개 안 네네. 되는데 이 중에서 제일 그래도 빨리 반응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은 뭔가요? 저는 한국 타이어를 꼽고 싶고요. 아무래도 업황 내에서 좀 대장주격이고, 예. 보통 이제 산업 자체가 그 활성화를 띠게 되면 대장주부터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주도주로서 이 종목을 일단 꼽겠고요. 기술적으로 또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사람 입장에서도 다소 부담이 없는 종목으로 한국 타이어를 예. 핫픽으로 꼽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오르는 종목군들 이제 이슈로 잡아서 가지고 오지만 매번 말씀 듣기로는 이젠 이거 조금은 부정적인, 조금은 보수적인 이런 답변만 들어서요. 내일을 위한 준비가 그래서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를 통해서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진단하고요. 내일을 위한 준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한 달여 만에 2,000포인트 훌쩍 뛰어넘었고요. 오늘 약간 조정 나왔지만 여전히 2,000선 위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괜찮은 전망들은 안 나오는 것인지. 백준 사장님, 어제 시간 여유가 없어서 구체적인 시황과는 못 들었어요. 저 어떻게 판단 가능한 거예요? 뭐 일단은 이제 시장의 에너지인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아직까지 받쳐주고 있지 못하고 있고요. 물론 이런 것들은 이제 경향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제 시그널 포착하려면 좀 며칠 또 지나야 되는 이런 이제 후행적인 요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이 글로벌 경기가 안정화된다라고 하면 시장의 유동성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은 조성이 돼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시장을 너무 극단적으로 비관적으로 보거나 또 뭐 너무 우호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실질적으로 지수가 이렇게 2,000포인트에서 1,900포인트 중초반대에서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지만은 오히려 수익률 게임에는 상당히 유효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일정 수준의 목표 수익률을 갖고 접근하는 원칙적인 매매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상 이러한 장세들은 어떤 주도업종의 그 편승을 못했을 때 소외받는 것보다는 그 후발 업종들, 순환매되는 업종들을 찾는다라고 하면 굳이 전차 군단의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시장에서 소외는 충분히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전반적으로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말씀드렸던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한 IT 자동차, 특히나 거기서 이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을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상 삼성전자가 145만 원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10만 원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하는 목들은 상당히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다라고 하면 업종 내에서 가격 메리트를 갖고 있는 LG전자를 접근한다든지 이러한 이제 그 후발주자를 찾는 전략들이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업종 전체를 본다라고 하면 IT 업종과 그다음에 내수방어라든지 경기방어주들을 섞는 전략들이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고 뭐 이왕이면 뭐 내수주를 주와 그다음에 필수 소비재들을 섞는다라고 하면 뭐 중국발 모멘텀이라든지 오히려 뭐 음식료 업종이지만 또 반도체 소재 업종들을 갖고 있는 뭐 CJ 제일제당 같은 그러니까 어떠한 장세에도 충분히 오를 수 있는 모멘텀을 갖고 있는 이런 해칭 전략들을 포함하신다라고 하면 굳이 주도 업종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것보다는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운용의 미를 살리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남 팀장님의 시각도 함께 들어볼게요. 앞서서 백준 사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대로 거래 대금은 여전히 크게 살아나질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수 앞단 그 라운드 넘버가 바뀌다 보니까 그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2,000선 넘었으니까 펀드를 팔아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 투신권 중심으로 해서 물량 나오는 거 보니까 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좀 어떻게 분석 가능할까요? 실제로 펀드 환매에 대해서 문의는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하지만 어쨌든 정권 출범 새 정권 출범 첫 해이기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대감이 서려 있는 시장이기도 하고요. 아까 전에 그 말씀해 주셨는데 LG전자 저 역시도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의 편승이 안 된 상황에서는 후발주자들을 좀 노려봐야 될 것 같은데 LG전자 저 역시도 좀 많이 올라올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제가 아마 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기분 좋은 디커플링이 이제는 좀 시작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사실 이탈리아 총선 문제도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고 시캐스트 연장 관련한 문제 그리고 양적 완화 조기 종료에 관한 문제까지 글로벌 증시를 둘러싸고 상당한 여러 가지 좀 불확실성이 서려 있는 그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지만 국내 증시는 본격적으로 다음 주 그 대통령 취임식을 후로 해서 본격적으로 시장이 좀 크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본격적인 강세장은 저는 네. 3월에서 4월 정도로 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그동안 중소형주 위주로 매매를 했다면 한 3월 정도부터는 대형주 위주로 좀 포트폴리오에 없으셨던 분들은 이런 종목들도 좀 끼워 넣으셔야 될 것 같고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는요. 물론 네. 이제 점검을 해야 될 변수들은 있지만 사실 이렇게 두고 보면 북핵 리스크, 우리 항상 증시를 발목을 잡았었던 그런 이슈도 이미 터졌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글로벌 불확실성들도 상당히 좀 산재를 하고 있고 중국 춘절에 관련한 어떤 그런 모멘텀도 이제는 어쨌든 소실이 된 상황이고요. 거래 대금은 줄어 있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이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차익 잔고도 다시 감소가 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었고 네. 이런 것들이 결국 에너지를 폭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한 3월에서 4월 증시가 되지 않을까. 그동안 이제 국내 증시를 그냥 관망을 했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어느 산업이 확실히 정책 수혜를 받고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단발성 이슈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관망만 하셨다라고 하면 본격적인 그 투자 가이드라인이 한 3월에서 4월 정도부터 우리 국내 시장은 좀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에 따른 매수세가 확실히 붙으면서 시장이 본격적인 좀 랠리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긍정적으로 좀 다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포트폴리오를 이제 꾸려 나갈 때 매매를 할 때 지금부터라도 이제 차곡차곡 담아야 하는 지금은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직은 조금은 보류다. 3월에 가서 좀 적극적으로 하자 이런 주의신가요? 2월 말 정도까지는 다소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 매매하실 종목들은 또 매매를 하시고 네네. 또 계속해서 쉬고 계실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를 하시다가요. 2월 말 정도에는 본격적으로 그 투자판을 좀 꾸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이제 매일 나오시면 종목 얘기해 네. 주시잖아요. 네네. 어찌 보면 매번 이제 말씀해 주실 때마다 그렇게 크지는 않은 중형 아니면 소형 이런 종목들 많이 보여주셨는데 네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는 대형주 하나 이제 나올 때 됐다 싶거든요. 종목은 오늘 어떤 거 가지고 오셨습니까? 저는 두산중공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시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네네. 진짜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가지고 나왔고요. 네. 근데 과연 이게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뭐 조금
조금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고 뭐 이런 흐름의 반복인데 왜요? 뭐가 좋아 보입니까? 우선은 이제 두산건설로 인해서 그동안 좀 충당급을 잡으면서 전년도 그 실적이 상당히 좀 안 좋아졌던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낙폭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낙폭분을 지금 회복하는 그런 추세에 있고요. 이 종목은 우선은 중장기적인 시각보다도 먼저 2월 달 수급 공백 속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나왔고요. 네네. 오늘 장에서 2%대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매수가를 내일장에서 시초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자 하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 42,750원, 목표가를 한 47,000원 정도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다소 투자 기간을 조금 짧게 보시고요. 이번 주 내에서 공략을 해보실 만한 종목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동안 이제 2년 동안 수주 잔고가 상당히 좀 부진에 시달렸었는데 2013년도부터는 확실히 그런 수주 잔고에 대한 부진을 좀 털어낼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 그리고요. 저희 시청자 네. 게시판에 오늘은 내일로 우리 시청자님이 궁금해하신다고 네네. 팀장님 종목을 궁금해하신다고 글을 올려주셨어요. 아이디 엘리12 이 님께서 오로라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오늘 장에서는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네네. 어떻게 좀 더 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직전에 말씀드렸던 목표가가 아마 6,500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6,440원을 터치를 하고 살짝 내려온 모습입니다. 아마 내일 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수익이 난 만큼 좀 이익 실현하시는 관점으로 일단은 보시고요. 그러고 나서 차후에 다시 진입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네. 종목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한데 오늘 또 관련해서 정책 수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콘텐츠 산업이 뜰 수 있다. 그런 뉴스로 인해서 훨씬 더 좀 탄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내일 장에서는요. 어느 정도 일부 이익 실현을 조금 하신 다음에 종목 자체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후에 재진입 타이밍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언제나 제가 그 말씀드렸던 그 종목들이 AS를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 때문에 항상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게시판 이용해 주셔서 이렇게 남겨주시면 AS를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팀장님의 시간 마련하고 있잖아요. 그 네네. 시간대 AS 적극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교부증권 백주훈 차장과 JB스타 김난 팀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